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학년 비반 최영민입니다. 예, 벌써 총이치공학 13주차 지금까지 했던 위치상 수리부터 시그먼트 브릿지워크까지 12주차에서 이제 13주차 이제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치상 수리부터 실습을 하면서까지 위치상 수리에서도 수리도 해보고 인공치 수리도 해보고 이론과 병합된 이론과 이어진 실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태치먼트와 오버덴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총이치 기공학 13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 보시면 총이치 기공학 총이치기 2학기 동안 배웠던 총이치의 개요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의치상 수리, 인공치 수리, 의치상 개상 및 개조, 그리고 금속상, 파이버 메시, 선택 삭제, 그 다음 어태치먼트, 그 다음 오버덴처, 그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그 다음 시그먼트 브릿지워크까지 12파트로 나눠져서 저희가 강의를 드리면서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의치상 수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의치상 수리는 의치상 파절의 원인부터 알아보면 먼저 강한 충격과 재질, 피로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한 충격은 저희가 기본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파절될 수가 있지만 그 강한 충격이 그 교합압에 의해서 응력에 의한 파절 이런 부분들이 의한 강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저희 사람들이 씹는 그 저작의 힘이 거의 70kg 그 정도의 힘을 버티는데 이 위치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에 의한 파절이 될 수 있고 또 재질 피로에 대한 파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진 위치상 수리 분류인데 맨 처음 위치상 수리 분류에서는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두 조각으로 한 조각으로 파절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리를 단순 수리라고 하고, 복잡 수리는 여러 개의 파절된 조각들이 나눠져서 그 부분들을 수리할 때 복합 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 수리는 단순 파절된 그런 위치상을 말하고, 복합은 여러 개의 파절된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눠진 그런 것들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번째로 의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인데요. 이 의치상에 가해진 응력이 분포되는 이유는 의치상이 그 치졸이 점점 퇴축하면서 그만큼 공간이 생기면서 그 양쪽에 치조제의 양이 달라지면서 한쪽이 계속 저작 시 한쪽이 계속 덜그럭 되는 그런 충격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면서 가운데 정중 파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과정인데요. 수리 과정은 맨 처음 파절이 되고 나면 그 파절된 부분을 최대한 정밀하게 딱 그 조각난 부분이 그 전에 파절되기 전과 최대한 같을 수 있게 결합시킨 뒤 저 두 개의 연결 막대 등을 이용하여서 시야를 스티키 왁스로 그
파절된 부분을 고정시켜주고, 고정시켜줘서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조면을 보면 그 안에 그 언더컷이 생길 부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저희가 석고 이제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줄 텐데, 석고를 부어서 석고를 믹싱해서 토링해서 만들어 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저런 언더컷 부분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언더컷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형이 잘 빠지지 않게 되고, 그 빠지면서 다시 한번 그 2차 파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먼저 그 언더컷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블럭아웃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는 많이 띄어져서 나온 건데요. 그 의치상에서 이제 파절된 부분이 이제 모형을 뜨고 나서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모형의 그 의치상에 파절된 그 부분에서 도브텔의 형태를 줘서 유지를 더욱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맨날 그 다음 이제 레진을 섞어서 이제 레진 빈 부분, 의치가 파절돼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 빈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고, 마무리로 연마를 해야 해서 연마하여 이전 의치와 같은 의치로 다시 이렇게 재수리를 하는 그런 리페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치상의 수리가 모두 끝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치 수리가 있겠습니다.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의 원인에 대해서는 레진치의 왁스 제거 불충분, 그다음 큰 인공치,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했거나, 또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조금 큰 경우, 그다음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그다음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탈락 및 파절 원인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파절됐을 때 이제 보실 거는 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수리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파절되고 나서 파절된 상태의 치아가 오면 일단 그 치아의 크기와 그 형식 색상에 맞는 인공치를 준비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절되고 나서 나머지 치은에 이제 덮여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작은 버드를 이용하여서 그 부분 안쪽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새롭게 바뀔 그 인공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공을 형성하여서 유지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지공을 파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인공치를 지금까지 제거해준 인공치 그 부분에 새로운 인공치를 식립해 준 뒤에 이렇게 레진을 믹싱하여서 이 레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치가 이제 이 부분에 맞게 이제 형성되게 해주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인덱스를 체득해서 퍼티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체득해서 그 인덱스가 인공치 인덱스를 체득해서 그 형태에 맞게 인공치를 식립한 뒤에 그 다음에 레진을 부어줬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한 거고, 일단 이렇게 수리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레진으로 채워지고 난 뒤 레진이 중화까지 해서 중화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칠거칠해진 부분과 그런 치아 그 주변 부분을 이제 연마를 해주고 러버를 이제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하이팔리싱 저희가 으치를 연마했던 그것처럼 다시 그 부분을 재연마해줘서 그 부분이 이 전과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할 수 있게 형성해 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으치가 인공치를 다시 인공치 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서 인공치는 이쪽으로 끝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으치상 개조 개상에 대해서인데 보면 치조골이 흡수되면 으치가 헐거워져서 으치의 유지와 안정이 저하되고 교합 관계 변화, 그 다음 안면 수직 고경 변화, 그 다음 안면 조직 지지 상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나온 것처럼 그냥 보시는 것과 같이 헐거워지면 그만큼 치조골이 흡수돼서 이 부분이 계속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첨상 및 개상으로 첨상할 건지 개상할 건지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현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첨상을 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 나머지 으치가 보이는 부분은 지금 치료제가 맞지만 이 부분은 지금 채워져야 되는 그만큼 치료제를 퇴축하여 맞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진을 채워서 이제 압접하여 이제 그 채워지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거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조직면 개조 릴라인에 대해서 말하면 지지 조직의 변화로 인해 으치가 헐거워진 경우 정확히 적합되도록 새로운 레진은 조직면에 첨가하여 다시 형성하는 것으로 방금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조직면 부분에 레진을 채우거나 해서 다시 높아진 그 부분을 다시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으치상 개조는 리베이싱으로서 인공치 교합 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으치상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하여 재적합시킨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실제로는 그 인공치가 모두 다 레진에 적합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다시 으치상만 제거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상과 파이버메쉬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은 이 부분은 다 똑같이 상악을 디자인해주고 많이 만드는 부분은 이제 아가를 이용해서 이제 모형을 체득해주고 이제 내화성 이제 아가 복제에 의한 내화성 상악 모형과 하악 모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나간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주입선을 달아서 이제 내화성 매몰제를 통해서 이제 소환을 해주는 과정이고, 소환을 한 뒤 이제 주조를 해주고 이 캐스팅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입선을 제거해서 금속상을 먼저 이제 프레임을 먼저 형성해주는 것이 금속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으치와 같이 덮여질 부분, 레진과 같이 덮여질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강도를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이게 따로따로 먼저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이제 같이 결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연마시켜줘서 최종 금속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는 파이버 메쉬, 저희가 요번에 아가 콜드 큐링을 하면서 저희도 직접 했던 파이버 메쉬에 대해서인데, 이 시간은 시스템을 간단하게 모형상에 적합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어 시켜 아크릴 수지에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넣어 중합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는 이거 이론만 들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지만 요번에 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 이 부분의 장점으로는 가치상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더 가볍고 심리적으로 특별 장비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고, 또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SES 화이트 이 부분은 이제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는 그 대나무 그런 형식의 그런 재질인데요. 이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신 것처럼 물체가 휘어지는 성질이 탄성 개수가 높아서 휘기는 해도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화이버 메쉬도 이런 부분 탄성을 이용하여서 그만큼 위치가 파절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파절이 되는 이유는 이런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재질이 필요에 의한 파절, 이런 파절, 상순절은에 의한 파절과 이런 부분의 파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옆에는 메탈 메쉬와 옆에는 파이버 메쉬인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메탈보다는 이런 파이버 메쉬가 더 심리성이 더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했으므로 이번 실습 부분에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게 금속상의 골드 플레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붙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이런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접착돼서 이 캡이 형성되는, 이 골드 캡이 형성되는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의 금속상과 파이버 메쉬, 금속상의 이런 골든 캡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배웠던 선택 삭제에 들어가면, 이제 선택 삭제 시 지켜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삭제를 해야 되고, 각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하고, 교합은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나타낸 교합점만 삭제하고, 네 번째로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 접촉 부위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삭제마다 교합면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교합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교합점을 파악해야 되고,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 가볍게 접촉시켜서 불필요한 부위 접촉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마기구는 가급적 작은 뻘을 이용하여서 필요 부위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 개로 나눴을 때, 우선 중심교합에 관한 건데, 이렇게 중심에 먼저 교합지를 형성돼서 하는데, 교합지 형성해서 교합지를 붙이고, 이런 중심교합, 높은 부위였다면 이제 삭제해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위를 삭제해 줘야 되는지, 중심 교합 시 어떤 부위가 삭제되어야 되는지, 어디가 높았을 때 어디 부분을 삭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 교합 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합점이 나타낸 지점이고, 이 지점을 작은 뻐등을 이용하여서 삭제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방교합인데요. 측방교합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제 그 처음 중심교합을 체크했던 그런 교합지와는 다른 청색의 교합지를 이용하여서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과 다른 작업측 교두 선택 삭제 시는 섭살 교두 모두 높으면 사각 협측 교두, 하악 설축 교두 모두를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축 교두만 높으면 상악 교두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축 교두만 높다면 하악 교두를 삭제한다. 부분은 보신 것처럼 약간 최대한 비기능 교두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방교합을 하게 되는데, 전방교합 시 구치부의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삭제할 때는 상악 협측 교두의 원심 사면과 하악 설축 교두의 근심 사면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치를 삭제할 때는 하악 전치 순축 절단면을 삭제하고 상악 전치 설축 절단면을 삭제한다. 심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전치 부분은 심리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방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불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표로 정리된 건데, 표로 정리된 걸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중심교합 시, 그냥 측방교합, 전방교합 시인데, 중심교합 시 접촉 상태 커스프드 교두대 와 포사로 이제 교합이 되는데, 편심교합이 높은 커스프를, 편심교합이 정상과 낮을 때는 포사 부분을 삭제해 주셔야 되고, 작업측 교합일 때는 측방교합식 작업측 교합일 때는 커스프로 불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상악 협측 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설축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해 주셔야 되고, 분연측 교합은 하악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전방교합은 전치부는 상악 링고 인사이저가, 하악은 레비오 인사이저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구치부는 불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똑같이 상악은 협축교두의 원심사면을, 하악은 설축교두의 근심사면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태치먼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 클래스프와 이 어태치먼트 비교했을 때 딱 봐도 심리적인 부분은 왼쪽에 이런 어태치먼트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심리성으로도 좋으며 유지력 또한 탁월함으로, 그리고 이제 지대치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 지대치에 형성된 피메일 부분의 네일 파트를 형성시켜 위치와 결합시켜주는 이런 메일과 피메일의 형식을 이용하여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피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위치에 메일 부분이 형성되어서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피메일 뒤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딱 보셨을 때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치아 안에 이렇게 여러 치아에 이렇게 클래스프가 보인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참 좋지 않으면서 환자에도 그만큼 이물감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어태치먼트의 이런 장점이 더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클래스프에 대해서도 이런 금속의 클래스프가 아닌 이런 투명의 클래스프를 이용하여서 심리적으로
친밀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클래스4의 구성으로는 교환면 정지돌기, 파지함, 유지부함, 지뢰 받침점, 위쪽으로 향한 운동, 그다음 교환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너의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오프너의 원리는 위치가 받을 때 지대치에 그만큼 무리가 갈 수 있는 지뢰 받침의 저항에 의한 발거될 수 있는 그런 오프너의 원리가 발생되므로 지대치에 큰 무리가 가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태치먼트의 구성으로 오클루절, 준비바시트, 브레싱, 스크롤 섹션이 있고, 어태치먼트 구성은 피네일, 메일, 클린저, 스프링, 진지바 스크류가 있는데, 클래스프인 경우에 어태치먼트는 저런 구성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 이제 클래스프인 경우에는 이런 친밀성이 불량하면서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고 위치에 착탈이 어렵고 유지력 조절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반대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어태치먼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태치먼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태치먼트의 장점이 나오는데 진짜 심리적이고 유지력과 안정성이 있고,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이 교환면이나 인사이절 레스트보다 측은 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지뢰 힘이 짧아서 회전력이 작아지고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고 있고, 유지력 조절 횟수가 적기 때문에 보철물 수명이 길고, 위치의 착탈 시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미치기 때문에 치조고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어태치먼트의 단점이 있는데, 어태치먼트의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가격이 세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 선택에 제한이 되며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그냥 기본 과정이 복잡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넘어가면, 일단 모형과 이제 어태치먼트의 모형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어태치먼트의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액세서리 어태치먼트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시간 내 어태치먼트로 지대치에 피메일이 형성되어서 그만큼 좀 치질 삭제량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익스트라는 시간 외 어태치먼트로 시간 외에 피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똑딱이 형식의 어태치먼트로 위치에 피메일 부분이 형성되고 지조에 메일 부분이 형성하여 결합되어 유지를 얻는 부분이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자성체 히퍼라는 자성체에 의한 흡인 흡착에 의하여 유지력을 얻는 어태치먼트고, 바 어태치먼트는 약한 2개 이상의 치은을 이용하여서 연결하여 분목 효과를 얻어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부분의 어태치먼트가 되겠고, 액세서리 어태치먼트는 보조적인 어태치먼트로 도움을 주는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태치먼트의 기능 운동으로는 클래스 1A부터 6까지 있는데, 클래스 1 리치, 그 다음 클래스 1B 리치, 그 다음 이제 버티컬 수직 운동, 그 다음 이제 클래스 3는 힌지 운동이 가능해지고, 이제
클래스 4에서는 수직 운동과 힌지 운동이 더 복합돼서 하게 되고, 이제 클래스 5에서는 로테이셔널 플러스 수직 운동이 가능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모든 기능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의 제품의 정밀도에 따른 분류인데, 정밀형과 반정밀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함을, 프레션 타입은 정밀성을 갖는, 조절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는 제품이고, 세미 프레션은 반정밀로서 정밀보다는 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에 관한 부분은 이런 5가지의 과정을 5가지를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게 됩니다. 그 조절령과 비조절령을 분류할 때 어저스터블과 난 어저스터블인데, 조절령은 위치에 말 그대로 위치를 조절할 수,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냐, 위치에 이제 이 부분이 더 넓어졌을 때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이런 분류로 두 가지의 조절령과 비조절령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기능은 리치 타입과 리질리언 타입인데, 완합과 비완합의 형식의 그러니까 그 기능 운동을 완합하여 기능 운동을 허용하냐, 아니면 기능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 선택시 고려사항은 이런 5가지의 고려사항으로 이어지겠고, 보철 시료 계획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유지력과 서포팅 지시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어태치먼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버덴처의 부분이 되는데, 처음으로 오버덴처 하기 전에 총위치를 장착한 후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와 오버덴처를 장착한 후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순서로는 지대치 선택, 지대치 발치, 지대치 치주 치료, 지대치 근관 치료, 임시위치 제작, 그 다음 지대치 완성, PDH 완성, 이런 부분으로 치료 순서를 가지겠고, 제작시 고려사항에서는 지대치 선택, 수직 악간거리, 악동에 따른 선택, 삽입로, 유지, 완합형과 비완합형,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직 악간거리는 그런 악관에 너무 높거나 높을 때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해주셔야 되고, 지대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베어루트 페이스는 치근에 포스트를 박아서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과, 메탈 코핑을 이용하여서 롱메탈 코핑을 하냐, 미디엄 메탈 코핑을 하냐, 솔트 메탈 코핑을 하냐, 이런 메탈 코핑에도 3가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오버덴처의 단점으로는 시태 관리와 위생 관리에 중요하게 되겠고, 바 어태치먼트만을 보더라도 밑에 그만큼 그 부분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고, 경제적으로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수직 악간거리에 대한
너무 낮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형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제약이 있겠고, 보철물 착탈 시 치근에 미치는 치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근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고, 치주와 치근의 영향이 가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덴처의 분류로는 세 가지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겠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으로는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치태 관리가 그러니까 당근치로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바 어태치먼트는 치태 관리가 용이하고 지배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위치가 제작이 가능하면서 발과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결합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 스프링이 장착될 때 그 부분이 껴져서 벌어지면서 그 부분이 고정이 되겠고, 빼질 때는 다시 그 스프링에 따라 그 빠지는 것도 선택해서 고정, 어떻게 유지력을 얻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강 내에서 직접 피메일 파트를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이 맨 처음 피메일 파트는 피메일 파트의 그 부분이 유지력이 떨어져서 바꿔야 될 경우 그 피메일 파트를 피메일 파트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서 제거해 준 뒤에 그 피메일 파트 부분을 메일에 결합시킨 뒤 위치를 껴주면 껴주어서 그 피메일 파트가 위치되어야 될 부분을 이 피메일 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보시면 이런 메일 파트에는 이런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이런 순으로 조금씩 커지면서 이 가운데 폭이 커진 부분으로 그거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리질리언 타입과 리치 타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서 기능 시 발생되는 규합압을 지대치로 전등치 조제로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악풍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하악 모두 오버덴처, 상하악의 리치 타입, 하악의 리질리언 타입, 두 번째로 상하악이 자연치열일 때는 하악이 오버덴처, 그리고 리질리언 타입 상하악 동시에 적용은 금물이라는 것 알아주시고, 그리고 대합식의 총위치일 경우는 리치 타입으로 형성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배웠고, 이번에는 측방압이 상부의 위치의 분리, 이게 클래스는 시간이 높으면서 그만큼 측방압을 위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상부의 위치대로 불리는데, 옆에 보시는 것은 측방압에 견디을 대로 이제 치근이 짧으면 그만큼 회전에 의한 그런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짧을 때문에 측방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짧은 부분을 이용하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탈 코핑을 올려주고, 그 부분에 치근을 형성해 줄 때 이 밑에 클래스프의 위에 앞에 의한 회전력이 아닌 밑에 쪽에 이제 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서 형성해주는 그런 분목 효과를 얻고 그 유지력을 얻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으로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고, 환자가 위치를 쉽게 다룰 수 있고, 저작 시 안정감과 심리적 욕구 충족, 그다음 임플란트의 이용, 측방압 감소 및 교합을 반대쪽으로 분산, 분목 효과 및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잔존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을 무치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단점으로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치태 관리의 구강 위생 상태가 중요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며 수지 악강거리에 의해 선택이 제약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위에 바 어태치먼트의 조인트와 유닛 타입인데 위에 보시는 거는 완합의 바 어태치먼트가 되겠고 밑에는 비완합의 바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대치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바를 경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바 어태치먼트를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압을 더 받아서 이것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수평하게 평지게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리브는 바에 여러 치조제에 맞게 바가 형성되는데 슬리브는 바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위치시켜 주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아까는 그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그 피메일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인데 바 슬리브를 여러 개 끼울 수 있으며 치즈의 외형에 바를 여러 개 지대치용을 이용한다고 나오는데 이런 쬐끄만 바를 여러 곳에 설정하여서 잡아주는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그런 바를 이용하여서 잡아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닌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하나의 가운데 견치와 구축을 한 번에 묶었어도 그 부분에서는 바가 긴 부분에 하나의 슬리브를 걸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태치먼트는 조절이 가능한 어태치먼트로 그만큼 교합이 높아졌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맞춰 저 위에 보신 나사를 풀어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절형의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 시스템을 이용한 근간 형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이렇게 근간이 되어 있는 것에 처음에 먼저 넓혀주고 조금씩 넓혀주는 포스트를 마지막에 박아주는 이런 포스트를 이용한 근간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 어태치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구간 관리, 이런 치태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관해서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관해서는 자석끼리 반발력을 이용하여 자석끼리 이용한 것과 자석끼리 흡인력을 이용한 것과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동적인 키퍼를 이용하여서 만드는 것인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는 자석에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에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의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얻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가철성 의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의 하나가 되겠고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리즐리언 타입의 의치상 기능운동에 허용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쿠션 캡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볼이 들어있는데 이 볼이 들어있으므로 그 볼 부분에 이 저장 수직압에 의한 저장에 의한 기능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완충의 효과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 회로의 비교인데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이 있습니다. 원반상 자석을 하나의 작은 면에 제거해서 요크로 덮은 것을 캡 타입이라고 하면서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의 수직으로 적용되고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으로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포와의 접합면에서 평행하게 됩니다.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의 것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냥 구조와 소재에 대해서 마그네틱 어셈블리 반응계의 삐토류 자석을 내식성에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한 것을 마그네틱 어셈블리로 키퍼의 측면을 주저시 매몰지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긴 막대가 유지봉이 홀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매몰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스트를 형성해주는 치안에 현재 있는 치안에 구강대에 포스트를 식립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면서 보시면 되겠고,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 측방력과 회전력이라고 나오는데,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에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의 키포와는 그 흡착면에서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포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방압에 대해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치에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려우며 치료 및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다.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즉 측방력이 해방되는 일이 그만큼 의치 유지 또는 안정에 희생되는데, 지대치의 부산면에서 보면 장점이고 의치의 기능면에서 보면 단점이 되므로 이 부분은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기피됐던 이유는 크기, 부식성, 그 다음 자석 구조체 탈락, 그 다음 컴퓨터 형상화, 그 다음 부식성 해결, 이런 탈락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형상화, 그 다음 부식성 해결, 그 다음 자석 구조체와 레이저 밀봉화, 그 다음 크기 해결을 하여 초소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마그네틱의 어태치먼트 변천 과정으로는 처음에 1세대는 이렇게 컸던 부분이 이제 짱해주면서 이런 홈이 만들어져 있고, 이 홈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 때 돌기를 형성하여서 유지를 얻는 이런 부분이 계속 변형해 가서 나중에는 더욱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태치먼트 이용한 경우 순서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같이 아무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도 유지력은 떨어지지 않고,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와 같이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며 의치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호병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고,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수식과 기본 과정이 간단합니다. 또 의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물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겠고,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이 자석 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떼면 극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치의 착탈 시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탈락시 복원력이 발휘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단점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고, 옛날에 그 크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 부분도 해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제가 5번 엔초에 관해서 세 가지 어태치먼트 중에서는 가장 사용할 때 장점이 많은 그런 어태치먼트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400에서 600의 힘, 400에서 800 사이의 힘으로 자성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 작을 때는 그만큼 흡인 흡착에 대한 그런 유지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이 800을 넘어가거나 그럴 때는 한 부분을 한 부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먼트 어태치먼트 브릿지워크에 관한 내용인데, 이 피티드 리무버블 고정성 브릿지워크에 대해서 이때 이 영어에서는 밑에 정리했는데, 고정성 교위치를 분할식으로 제작 가능하고 비평행 지대치 간 적용이 가능하며 고정식 가철성 교위치의 제작이 가능하고 다른 보철물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4가지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적응적으로는 결승치하가 부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와 대합시가 없는 경우, 지대치의 동요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넣지 못했지만 적응증에서는 여러 개 한 번에 연결시킬 때와, 그리고 지대치 경사가 다를 경우 연결시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그먼트 브릿지워크를 이용하여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의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시그먼트 브릿지워크 제작 고려사항 시 플라스타 실드 투블라 어태치먼트 이 2개가 있는데, 시그먼트 브릿지워크나 파셜 덴처의 보조 유지장치에만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유지력 조절할 수 없는 비조절이기 때문에 주 국소 위치가 국소 위치의 주 어태치먼트로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지장치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명의 어태치먼트는 견치부에서 뒤틀리는 힘이 가해질 때 레일이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게 되지만, 평행형의 어태치먼트는 견치부에서 뒤틀리는 힘이 가해져도 평행 쪽에서 측방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처명보다는 평행형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지렛대에 풀크럼으로 적응하여 전방에 견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접착되는 시멘트가, 이 안에 보시면 접착된 시멘트가 녹아서 지대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제2소구치의 원심의 어태치먼트의 피메일을 부착시켜서 이런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시 고려사항에서는 프레임워크에서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이용하고 작은 것은 전치부에 이용한다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이 되겠고, 대구치가 약한 경우 시그먼트 브릿지워크로 제작해 주는데, 이 부분은 대구치가 약할 때는 대구치에 그만큼 압이 가해지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보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구치에 압이 가해질 때 그 대구치에는 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에 치아 부분은 제일 피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게 눌러줄 때 그 옆으로 이렇게 눌려지면서 같이 교합을 앞으로 전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그것과 다르게 전치부에 전치부 두 가지 이렇게 힘이 좋은 치아가 두 개, 신흥이 두 개 있어서 힘이 좋은데 이곳이 압을 받을 때 이 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구치부에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 예로 대구치가 약한 경우에 이런 시그먼트 브릿지 워크를 제작할 때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하기 전에는 세라믹 로드를 납형에 부착하는데요. 이 세라믹 로드가 뭐냐면, 이것은 고온에 녹지 않는 재료로서 제가 피메일을 형성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무리 저희가 해도 그 부분에는 기포가 매물에서 넣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 세라믹 로드를 납형에 부착시켜서 그 부분을 형성시켜주고, 이것이 메모리 끝난 뒤에 이것을 제거해주면 그것과 맞게 피메일 부분이 제대로 피메일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메모하기 전에 이 세라믹 로드를 이용하여서 납형에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돼서 총이치기공학 13주차 총 정리를 하게 됐는데, 아직 그래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된 기회도 있었고, 그만큼 부족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그만큼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했으므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종강은 했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도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총이치 그리고 치우치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잊지 않고 항상 한쪽에서 기억하고 시험 모두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가 아니라 그럼 이상으로 총이치기공학 13주차 총이치 총정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